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주를 탐험하는 21세기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데요. 특히 무서운 속도로 파급되는 전염병은 인류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염병에도 유행 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오늘은 현대인과 바이러스를 통해 인류 문명을 뒤흔든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증산도 본부 청소년회 담당으로 봉직하고 계시는 교무 녹사장 이영훈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이 현대인과 바이러스인데요. 이 책 제목에 비해선 표지가 참 재밌고 친근합니다. 평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네, 평소에 인류 역사와 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쪽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전염병이 역사와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까지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인류는 그동안 재난을 극복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염병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따라서 전염병과의 전쟁은 실제 전쟁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원전 약 1만 년 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전염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런 기록은 역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대처하는 인류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항생제와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는 의료의 눈부신 발달을 통해서 전염병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인수공통 전염병만 400여 종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21세기는 신종 전염병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모든 풍토병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법을 구축하는 것만이 전염병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현대인과 바이러스는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에이즈 등 21세기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염질환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록한 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는데요. 브라질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도 올림픽에 앞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균자가 발생해 큰 우려를 낳았었는데 지카 바이러스 어떤 병인가요? 잘 알려진 대로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데요. 잠복기는 대략 7일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만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감염될 경우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바이러스 감염과 크게 다르지 않고 발열이 있더라도 단기간 미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미주 대륙에서 유행한 그 후 그해 말까지 총 13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고 2016년 4월까지 미주 대륙 국가들 중 34개국에서 질병이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2015년 9월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나고 난 다음부터인데요.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파돼 소두증이나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학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건데요. 따라서 향후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 모기의 분포와 백신 개발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발생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질병들이 있었죠. 2009년과 2015년에 발생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와 메르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2009년 4월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강타한 21세기 최초의 팬데믹, 즉 대유행으로 기록된 전염병입니다. 2009년 9월 20일 기준으로 191개 이상의 국가에서 30만 명이 넘는 환자와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1월 1일에는 사망자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국가의 폭발적인 환자 수 증가로 확진 환자 수의 집계를 포기할 정도였는데요. 국내에서는 2009년 4월 28일 첫 추정 환자가 발생했고 5월 1일에는 첫 확진 환자가, 8월 15일에는 첫 사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까지 15,16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정부의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치됐는데요. 환자 수의 가파른 증상세와 사망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지면서 병원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2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96명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최종적으로 140명의 사망자가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신종 인플루엔자로 전 세계적인 혼란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2015년에 발생했던 메르스로 인한 충격도 참 컸었죠.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 많은 환자들이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일부 환자들은 설사나 구역감, 구토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폐렴과 신기능 부종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중동을 다녀온 남성이 메르스로 확진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 중 2차 감염인이 발생했고 2차 감염인이 방문한 병원들에서 추가 감염인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수십만 명이 격리돼 총 186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 안타깝게도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도 아직까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전에 없는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절로 생각날 만큼 참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신종 인플루엔자나 메르스 못지않게 강력한 전염병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과 전염병 같은 재난의 연속이었는데요. 전염병의 제왕 천연두, 20세기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 사스, 조류 독감, 에볼라, 흑사병,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1세기 최초의 팬데믹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발생진 중동 지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내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전염병들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이들 전염병의 공통점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천연두는 인류 최악의 전염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염병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천연두가 인류 시원 문명과 함께 발생한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시두, 마마, 두창이라고 불렸던 천연두는 사람 몸의 수기를 말려서 죽이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끔찍한 병입니다. 또한 공기 중으로 감염된 전파력 또한 매우 높습니다. 잠복기는 평균 12일로 처음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심한 피로와 고열, 두통과 오한,
구토 경련이 일어나는데요. 곧바로 얼굴과 팔에 납작하고 붉은 종기가 나면서 온몸에 퍼지는데 콩 같은 발진이 피부에 나는 증상 때문에 콩 두자를 써서 두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종기들이 내부 장기에도 똑같이 나서 결국 폐에 피가 고여서 죽게 된다는 건데요. 다행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피부의 농포가 가라앉으면서 딱지가 형성되고 딱지가 떨어지면 곰보 흔적이 남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독성뿐만 아니라 전염력 때문에라도 이 천연두가 인류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나 싶은데요. 남미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이 200명도 채 안 되는 스페인 군대에 무너진 것이 바로 이 천연두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연두라는 질병에 의해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두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의 강대국이었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몰락시킨 것이 바로 천연두입니다. 16세기 초 스페인군의 부사령관 코르테즈는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즈텍을 쳐들어갔지만 30배가 넘는 병력과 지형에 능한 아즈텍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은 군인의 시체를 이용해서 천연두에 면역력이 없었던 아즈텍인들을 감염시켰는데요. 그 때문에 1518년부터 1531년까지 원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고 어떤 부족은 멸종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천연두는 남미 잉카제국까지 퍼져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1533년 스페인군이 보물을 약탈하러 잉카의 수도에 들어섰을 때 잉카인들은 저항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처음 건국되던 당시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데요. 영국의 천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몰락시킨 천연두가 이미 남쪽으로부터 전파돼 그곳을 휩쓸었습니다. 1620년 천교도들이 도착하자 천연두교는 그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활발하게 전파됐고 백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담요에 천연두근을 묻혀서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천연두로 인해서 200년 만에 중남미의 아메리카 인구의 90%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천연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류 문명을 뒤흔든 전염병 하면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에게 자연재앙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문화적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중세 흑사병을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의 모델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은 말 그대로 몸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블랙 데스라고 합니다. 사실 흑사병은 본래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이었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13세기 중반 당시 몽골 제국의 황제 뭉케가 남송 제국을 공격하기 앞서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운남 지방을 정벌하면서부터입니다. 몽골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와서 1331년 북경에서 대발해 북경 인구의 3분의 2가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흑사병은 몽골군의 이동에 따라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이 인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식과 태도에 일으킨 변화인데요. 유럽에서 수많은 농노들이 죽으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임금이 상승했고 농노들은 부를 축적해 차츰 소작인, 소지주 또는 장인으로 독립하면서 귀족의 권력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엄격했던 사회계층의 구조에 금이 가고 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근대의 자본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요. 또한 흑사병으로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에 눈뜨게 되는데요. 흑사병에 의해서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마련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등 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흑사병은 1000년 동안 지속됐던 유럽의 중세를 끝내고 근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 전염병입니다. 이 책 서문을 보면 인류가 재난, 즉 전염병을 극복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고 적고 있는데요. 도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구절이 참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사를 바꾼 전염병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20세기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 것은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던 1918년 초였는데요. 프랑스 국경과 닿아 있는 스페인 북부 해안 마을 산 세바스티안에서 독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독감은 군인들에게도 옮겨졌고 3월이 되면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미국 부대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800만 명이 독감에 걸리면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확산됐습니다. 이때 전염성은 엄청 강했지만 여느 독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이해 8월 초가을로 접어들자마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이 일반 독감의 250배가 넘는 괴물로 변해 있었던 것인데요. 감염된 사람은 전 세계 인구 18억 명의 30% 정도였고요. 사망자는 대략 5천만에서 1억 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결국 군대의 전투력을 무력화시켰고 이 때문에 미국 윌슨 대통령도 전쟁을 서둘러 종결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스페인 독감이 재창궐한 지 3개월 후인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전염병 때문이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세계대전을 끝맺게 할 정도였다면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도 상당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모호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모호년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스페인 독감은 1918년 9월 러시아로부터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와서 한반도를 덮쳤다고 합니다. 11월 11일자 매일신부에 따르면 각급 학교가 일제히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했고 농촌에서는 들녘에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918년 조선 총독부 통계 영감에는 당시 조선 인구 1759만 가운데 약 42%인 74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고 이 중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6명당 1명꼴로 죽은 셈인데요. 그때 상해에 있던 백범 김구 선생도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20일 동안 고생했다는 내용이 백범 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일제의 압박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천연두, 스페인 독감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겪어야 했을 선조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 발생했던 조류 독감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변형이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정식 명칭은 인플루엔자 A형 H1N1입니다. 이름은 신종이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는 오래된 바이러스입니다.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 독감이 바로 H1N1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RNA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양한 변종이 출현하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북미의 돼지, 사람, 조류, 유라시아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진화를 거듭한 유전자들이 혼합돼 탄생했습니다. 특히 대변이가 나타나는 주기가 대략 10년에서 40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뒤흔든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 이영훈 도생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인과 바이러스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전염병은 지구촌 차원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